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선승희 관장의 공간미술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작품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보면서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정신분석을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 정신분석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정신분석과 예술을 연결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잘 알려져 있는 곰브리치가 그 정신분석을 다시 예술, 시각예술에 응용을 하고 그것을 다시 예술과 환영이라는 방법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작품을 하나하나 잘 분석해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품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나씩 떠오르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작품은 단 하나의 작품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작품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보는 단 하나의 작품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도입니다. 정용도 작가의 굿바이 벌룬, 안녕 풍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볼 때 어떤 것을 보아야 할지, 또 어떤 것을 느껴야 할지, 이것은 모두 나의 마음과 공감하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떠오르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떠오르는 것을 함께 들으시면서 제 마음에 공감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작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점에 다가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한 감정, 정서, 기억과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감정, 정서, 기억이 연결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먼저 작품을 보는 법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릴케는 말테의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한 작품을 보고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뭘 보고 있는지 어떻게 보아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보는 법을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먼저 시각미술을 미술이라고 부릅니다. 미술이라고 처음에 작품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로 표현해 보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저는 리텔링이라고 말해봅니다. 다시 이야기하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정용도의 작가구나. 그 다음에 제목은 굿바이 벌룬, 풍선을 보내는 것이구나. 라고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말을 해볼까요? 먼저 작품이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커다랗게 두 개의 색과 형태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색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볼까요? 먼저 무슨 색깔이 보이는지 한번 이름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붉은색이 보이죠? 가운데 붉은색도 보이고요. 위아래로 주황 색깔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 푸른색이 조금씩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왼쪽에는 하늘색과 같은 색이 있죠. 그리고 바닥과 오른쪽에는 흰색으로 보이는 옅은, 근데 잘 들여다보면 옅은 분홍빛이 나기도 하고 옅은 옥색이 나기도 하고 옅은 베이지색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색깔이 보이시죠? 바닥에는 푸른색이긴 하지만 조금 진한 곤색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아래는 옥색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귤색에 가까운 오렌지색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왼쪽에서 보면은 아주 옅은 하늘색 같은 색깔도 보이고요. 또 위쪽을 보면 밤색, 우리가 고동색이라고 하죠. 고동색도 보입니다. 또 제가 못 본 색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라 색깔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저 위쪽에는 주황 색깔 위쪽에는 연두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탁한 연두색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색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수많은 색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었죠.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색을 표현하는 그것이 모자랄 정도로 다양한 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란색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 정영도 작가는 이 한 작품 안에서 수많은 색들을 그려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형태를 한번 볼까요?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직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이 아주 있습니다. 그런데 곡선을 이렇게 따라서 그리고 보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렸구나. 속도감 있는 선을 그려낸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의 선이 갈색이 있고 연두색이 있고 아주 짙은 분홍색이 있고 했다면 동시에 아주 붉은색으로 내려오는 면은 조금 더 굵은 붓이었든지 좀 번짐이 있는 그런 어떤 선의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을 보면 선이 또 뾰족하게 가늘게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은 굉장히 그 다음에 또 쉽게 표현을 하려면 선의 굵기를 먼저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어디에는 굉장히 가느다란 선을 썼는지 어디에는 조금 더 굵은 선을 썼는지 어디에는 더 번짐을 썼는지에 따라서 이 작품 하나 안에서도 다양한 선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간 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움직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상상을 해보면 붓에 분명히 색깔을 묻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붓은 색깔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여기까지는 이 색, 그 다음 다른 붓으로 여기까지는 이 색. 어떤 굉장히 화려한 색과 선을 조합할 때는 많은 도구들을 이용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보셨다면 그 안에 조금 더 형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동그란 선들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엔 산처럼 보이는 세모난 것들이 보이고요. 또 바닥에는 이게 꽃무늬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동그란 원들이 있고 동그란 원을 둘러싸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화면 왼쪽을 좀 자세히 보실까요? 화면 왼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어린아이의 얼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것 같고요. 몸의 뒷모습이 보이고요. 서 있어서 발가락이 보입니다. 두 발로 딛고 있는 어린아이가 손을 뻗치고 있는 형태를 잘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눈처럼 보이는 시선을 따라가니 동글동글동글한 풍선처럼 상상되는 형태가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또 다른 수많은 형태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떤 형태를 발견했냐 하면 제 마음속에는 오른쪽을 보니 붉은색의 부분이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굉장히. 그 다음에 눈이 있고
커다랗게 안에 들어간 부분이 마치 아주 크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로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이제 형태를 보고 나니 형태에는 조금 더 스토리가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자유롭게 떠오르고 그것을 저 그림 속의 아이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만들어졌냐 하면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굉장히 독특한 능력은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스토리라는 뇌의 다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연결을 시키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저의 어렸을 때 풍선을 사서 들고 갔던 것이 떠올랐어요. 저의 어렸을 때 기억하고 연결을 시킨 것이죠. 어렸을 때 풍선을 가져갔는데 풍선을 들고 가다가 제가 이게 놓쳤어요. 놓친 기억이 떠오르면서 놓쳤을 때 너무 아쉬웠던 이런 너무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랬을 때 저 옆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거 풍선 꼭 잡고 있지 그랬어? 라고 말했던 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기억을 이 그림 속에서 형태의 감정이입을 하면서 저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스토리가 작가의 스토리와는 다를 수가 있죠. 작가는 작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고 작가의 형태가 있었고 색이 있었고 구도가 있었다면 저는 여기서 제가 눈으로 본 색이 있었고 선이 있었고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의 기억과 연결을 시키는 순간입니다. 사실 그림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새로운 저의 감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는 풍선을 왜 놓쳤을까? 그 다음에 저 놓치는 순간의 속상함들이 저 붉은색으로 표현이 됐을까? 아닌가? 왜 저 바탕은 하얀색이었을까? 순간 백지창처럼 하얗게 느껴졌을까? 그런데도 꼬마 소녀는 굉장히 이 색을 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의 자기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웠구나. 혹은 어떤 형태를 갖지 않는 그런 상태였구나. 라고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이라든가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정제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무의식적으로 떠올랐던 것들은 그 순간의 감정, 그 순간의 기억, 그리고 그 순간의 수많은 빛들 사이에서 나무빛, 하늘빛, 산빛, 또 물, 이런 것들이 수많은 색의 어떤 흐름들로 기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오히려 제 의식과는 달리 제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많은 색깔들, 많은 그 순간들, 많은 그 움직임들을 저는 이 그림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보니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많은 순간들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작은 하나의 생각으로 수렴을 했을 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 순간 나는 수많은 색깔들로 상상했을 수가 있고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났을 수가 있고 수많은 기억들과 연결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작품을 그린 작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뭘 말하고 싶었을까? 작가를 궁금해하게 하는 상대방과 공감하고 싶은 어떤 욕구,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정용도 작가가 이 작품을 스스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용도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서 한 편의 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세계와 그대가 속한 세계 사이의 희망. 어쩌면 바람이란 풍선을 쫓는다. 놓쳐버린, 지나가버린 것들을 미련하게 그리는 것이나 아닌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계속 파고든다는 것. 이것저것 할 나위 없이 똑같다. 꽃밭은 여기 내 발밑인데 계속된 상실감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헛된 믿음이 한계를 만들고 지나친 목표로 현재를 놓친다. 나는 것과 디디는 것을 함께 알고자 하며 기쁨의 부재는 멀리하고 싶은 바람이 분다. 작가가 이 작품을 그리면서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들을 읽어보니 또 언어로 그것을 들으면서 이 작품을 보니 수많은 감정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수많은 언어로 표현을 했구나.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의 폭이 연결의 폭이 훨씬 더 다채롭게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언어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제가 발견한 저희 어린아이였을 때의 저의 모습, 그리고 하고 어떤 오른쪽에 있는 얼굴의 모습이 내가 속한 사회와 그대가 속한 사회의 사이의 어떤 희망 같은 관계의 문제로 표현을 했구나. 그 관계가 이 그림 속에 숨어 있구나 라고 해석해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관계로 이어지고 있냐면 어떤 희망적인 관계죠. 둘 사이의 관계가 나와 당신의 관계가 어떤 희망이 속한 세계가 있었다. 어쩌면 그 희망이라는 것은 바람이란 풍선을 쫓는 것일 수가 있다. 우리가 항상 풍선을 떠올렸을 때는 뭔가 이렇게 떠올렸을 때 바라는 것, 희망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구나라고 풍선을 희망의 비유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림 속에 있는 아이와 또 제가 오른쪽에 얼굴이라고 느꼈던 사람 사이의 희망 같은 것들이 풍선으로 표현을 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놓쳐버렸을까? 놓쳐버린, 지나가버린 어떤 희망같들이 관계 속에서 희망이 사실은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놓쳐져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그랬을 때 그것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리는 것.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회피해버리는, 모르는 척 해버리는 그 나의 감정, 나의 반응에 끝까지 파고든다는 것. 그것을 미련을 갖거나 아니면 회피를 하거나 이것저것 더할 나위 없이 그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느꼈던 희망이 바람의 풍선으로 날아가 버렸을 때 느꼈던 어떤 어려움들, 상실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계속 아니야, 그렇지 않을 것이야 라고 미련을 가졌거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회피를 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결국은 같은 행동이다 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꽃밭은 바로 여기였다. 그림 속에 본 바닥에 꽃밭이 있는 것이었죠. 꽃밭은 여기 내 발밑인데 내가 왜 계속 이것을 놓친 풍선만을 생각했는가? 계속된 상실감에 경이롭기까지 하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미 이 꽃밭에 서 있는 것인데 내가 왜 계속 저 놓친 풍선, 놓쳐버린 희망, 끊어진 연결들을 가지고 계속 미련을 갖고 있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놀라다 못해 알아차리고 놀라다 못해 내가 경이롭기까지 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이 한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를 한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놓쳐버렸을 때 없어버렸을 때 이 그림은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로운 색 훨씬 더 자유로운 형태로 승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목표로 현재를 놓친다.
네가 풍선과 같이 계속 저걸 해야지 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런 목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것, 저렇게 풍선이 날아가 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에 디디고 서 있는 것을 함께 알고자 하며, 저는 여기서 함께 알고자 하며라고 작가가 표현한 것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놓치는 것이 있으면 디디고 서 있는 것이 있고, 또 디디고 서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것과 디디는 것을 함께 알고자 하며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기억했던 것들을 알고자 한다, 마주하고자 한다라는 용기로 해석해 봅니다. 기쁨의 부재는 멀리하고 싶은 바람이 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쁨, 내가 너무 기쁜 순간만을 추구해야 될 거야 라고 하지 않는 기쁨의 부재가 멀리하고 싶은, 이런 부재를 멀리 해버리고 싶은 바람이 또한 분다 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부재하면 굉장히 슬프죠. 혹은 화가 나죠. 그렇지만 바람이 불 때 멀리 해버리고 싶은, 그러나 미처 그 어떤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망설임, 주저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의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형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색, 그리고 선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첫 번째 공감미술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사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형태가 있고 목표가 있고 이룬 것과 이루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경계선이 흑백의 논리처럼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 굉장히 다채롭고 화려하며 미련조차도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놓쳐버린 풍선조차도 그 순간에 나의 화려했던 감정들, 나의 다채로웠던 감정들과 함께하는 기억이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예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색과 형태로 그려내고 이것을 자기의 감정을 시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술의 승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이 엉겨져 있는 응어리로 남지가 않고 표현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표현이 됐고 이런 표현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미술 전시를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예술가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용기이자 또 세상과 공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내면의 세계를 부정형, 그러니까 형태가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하려고 했고 어떤 선이나 색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은 우리가 어떤 표현주의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인간의 놀라운 표현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리적이고 내면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곡선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이성으로 제어된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감정과 정서에 가까운 작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 생각들, 정서들을 이런 색과 형태와 자유로운 형태와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놀라운 상상력이자 표현력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미술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상이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추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했기 때문에 추상 표현주의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동양 미술의 동아시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먹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을 사용했을 땐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고 먹의 번짐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떠오르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묵이라고 했을 때는 그 먹의 순간의 느낌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을 동양 미학, 그다음에 동양 미술 이론에서 좀 표현을 해본다면 굉장히 발목적인, 정서적인 감정을 표현해낸 작품이다. 라고 미술사학적으로는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았던 이제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단 하나의 그림, 왜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무의식은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고 무섭고 이렇게 이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작품을 제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무의식이 반드시 어둡거나 음침하거나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색깔이 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상상이 들어갈 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순간에 희망을 잃거나 또 희망을 놓지 않거나 속상했거나 속상하지 않거나 아직도 미련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다채로운 감정들이 그 나의 무의식 안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의식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 작품을 제가 왜 선택했냐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제 속에 있는 자아들을 조금 더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나의 다채로움들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공감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색을 내 말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리텔링.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썼는데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써줘. 라고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얘기를 한번 꾸며서 만들어 보듯이 스토리텔링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작품이 여러분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하나의 좋은 작품이, 단 하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저와 오늘 얘기를 듣고 자기 속에서로 쑥 들어간, 그다음에 무의식 안으로 들어간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 단 하나의, 오늘의 나에게 단 하나의 작품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뜻밖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도한 저의 공간 미술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매주 수요일 작품 하나씩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그림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